진정한 법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 또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법치라는 것이죠. 우리의 법치로 미군을 통제하는 그런 입법적인 틀을 만들어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법치가 주한미군을 통제하는 그런 틀을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지금 제가 제 글의 제목으로 주병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주병권 사람 이름이 아니고 네. 주병권 조항이라고 법학자들이 직접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병력 주둔권 조항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항 개정과 그리고 개정과 동시에 저는 우리 국회에서 어떤 주한미군 평가법, 주한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법을 제정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문제와 정말 직결되어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가해조인하고 나서 담화를 발표하는데요. 그 담화에 1882년 한미 통상조약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우리나라 독립 역사상의 가장 귀중한 진전이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하는 단어는 독립이에요. 독립 역사에서 가장 귀중한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미 국무장관인 덜레스 장관이 와서 가조인을 했잖아요. 덜레스 씨 일행이 여기 와서 성공한 것은 방위조약으로서 영원한 복리를 우리에게 줄 만한 토대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게 담화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독립인데 또 한편으로는 외부의 어떤 힘이 와서 영원한 복리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이 독립이라는 말 자체와 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영원한 복리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비록 이때가 한국전쟁 직후에 대단히 불안하고 또 굉장히 참혹한 그 직후의 시기였던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담화 자체가 이미 이 상호방위 조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모순이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담화에서의 독립과 자손 만대와 영원한 복리와 그다음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의 독립과 자손과 백성의 대대로 전하기 위한 이 동일한 단어인데도 서로 다른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국내 정치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4조의 문제인데 이 4조의 문제는 이미 법률적 해석이 필요 없이 그러나 군대 배치권 그 권리가 우리 헌법상의 영토 주권과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권리가 하나의 어떤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해서 두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가 미국에게 군대 배치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과 이 4조의 충돌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효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핵 보유국들이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당장 핵무기를 국제법 질서에서 실질적으로 없애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이 국제법으로 발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조약이 핵무기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는 국제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또 북한 또 중국, 미국이 다 이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저는 법률적으로 완성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은 결국은 이 유엔 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서
불법화한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라도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이 4조라는 것이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과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업적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지금도 유효한가? 그때 이야기했던 그 독립이라는 것이 외부의 힘이 영원한 복리를 우리에게 주는 방식의 그런 독립이라는 그 자체의 모순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좀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